안녕 얘들아. 여러분의 경제 친구 곽쌤이야. 오늘 경제 세 번째 인강 시간이구나. 지난번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이어 오늘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워볼게. 비용과 편익분석 단원이란다. 자, 교과서는 20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돼.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우리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야, 합리적 선택이 뭐니? 합리적이라는 건,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다 필기해 봅시다. 합리적은, 경제학의 합리적은 효율적이다. 효율적. 혹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효율성. 그럼 효율성의 개념은 뭘까? 최소의, 필기하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걸 얘기하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럼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내가 선택한 편익이 그 편익을 얻음으로써 포기한 비용보다 더 어때야 될까? 커야 합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샀어. 그럼 아이스크림을 삼으로써 만족도가 2만 원의 만족도가 있어.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음으로써 지출한 비용이 2만 원보다 더 어때야 된다는 얘기지?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19,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편익과 만족도가 2만 원 정도라면 이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한 게 맞겠지. 다시 얘기할게.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편익이 그걸 포기한 비용보다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비용 편익을 분석하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비용 편익 분석 모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6번 한번 보세요. 6번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던가 의사결정 모형 두 가지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보다 두 번째 의사결정 모형 요걸 한번 다음 시간에 모든 토론할게요. 그럼 이 절차는 얘들아 요거 잠깐 선생님이 그러면은 요거 필기를 좀 해줄게요. 이 절차를 알려줄게. 자, 일단 첫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문제를 정해야 돼. 문제를 정의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 이거 보지. 내가 이제 선생님 이제 휴대폰을 지금 LG폰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 약정이 올해 9월이야. 2년이 다 되거든. 9월 이후에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 근데 휴대폰 바꾸는데 고민이 생겼어. 아이폰 6로 할까? 아니면 이제 아이폰 6S가 나올 거 아니? 조금 기다렸다. 아이폰 6S로 할까? 아니면 이번에 갤럭시 엣지로 할까? 휴대폰을 뭘 고를지 문제를 정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을 정해야 되겠지. 아까 대안은 뭐가 있었어? 휴대폰 종류가 있지. 아이폰, 갤럭시. 그 다음에 이 대안의 평가 기준을 정해야 돼. 평가 기준을. 그럼 이거야. 선생님은 갤럭시 S의 가격도 있을 거고 아이폰의 가격 혹은 제품 디자인, 제품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걸 항목별로 평가해서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대안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디자인, 가격, 그다음 편의성 이걸 총점을 각 5점으로 뒀을 때 디자인은 5점, 편의성은 4점, 가격은 3점 해서 총 12점을 더해. 그리고 아이폰도 더해. 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사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모둠 토론 할 때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합리적인 의사 선택의 의사결정 모형은 처음에 문제를 정해. 어떤 선택을 하지? 문제를 정해. 그럼 대안을 정해. 여러 가지 대안적 선택 방안이 있을 거야. 그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선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거야. 항목을 나름대로 정해. 그 항목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거야. 점수의 합을 내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우리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 유인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유인은 영어로 하면 인센티브가 될 거야. 인센티브.
그래서 보통 돈으로 하는 인센티브도 있고 혹은 상점 벌점 제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린 마일리지가 인센티브 제도지. 수업을 잘 들었거나 열심히 잘할 경우에 상점을 주고, 또 그에 반해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벌점을 주고, 개인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요걸 유인책 혹은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상벌점보다 돈 가지고 많이 인센티브를 합니다. 그럼 경제 유인의 예, 뭐 가격이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많이 사러 몰리겠죠. 이게 경제적 유인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윤, 그리고 보조금. 보조금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야. 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집이 전원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나무를 심으려 그래. 그럼 나무를 심게 되면 주변 공기가 맑아지지. 그래서 정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무 한 그루당 묘목값,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만 원 정도를 지원금을 주는 거야. 이걸 보조금이라 그래. 그럼 어때? 나무를 살 돈을 정부에 조금 지원해 주니까 나무 가격이 좀 싸지지. 그럼 나무를 더 많이 사서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심게 돼. 그럼 나무를 많이 심으면 옆집 사람들은 환경이, 공기가 정화돼서 좋고, 또 나무가 많으면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이렇듯이 정부가 이러한 유인책으로 보조금 제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 세금이나 벌금, 요건 마이너스, 부정적인 유인책이야. 부정적인, 이런 행동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유인책이야. 세금이나 벌금 제도가 있지. 대표적으로 세금 같은 경우 뭐 요거 한번 볼까? 사치품의 고가의 세금을 때리지. 그럼 사치품을 좀 적게 사게 되고, 또 환경을 파괴시키는 어떤 특정 제품에게는 또 세금을 많이 때려. 그럼 그 제품의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벌금도 있게 돼. 벌금은 이제 교통범칙금을 얘기하면 되거든. 교통범칙금. 교통범칙금 같은 제도를 한번 보면 그 과속 카메라 있지. 선생님도 가끔씩 끊는단다. 과속 카메라 뭐 80km, 100km 그러지. 이게 보통 10% 정도 초가 오바되면 이게 선생님 알기로 6만 원,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선생님 그래서 예전에 막 과속 카메라 이거 안 지키려고, 선생님 원래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운전 좀 빨리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싱싱 달리다 과속 카메라는 딱 보면 속도를 막 줄이고 그래. 근데 이 얘기 잠깐 해줄까? 너희들 스웨덴 재벌 2세가 차고에 차가 굉장히 많아. 자동차 매니아에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부터 자동차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매일 밤마다 고속도로에 가서 차량을 가지면 스피드를 즐기는 스피드 광이야. 근데 스웨덴도 고속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면 고속 감시 카메라에 촬영돼서 벌금을 내야 되거든. 그 스웨덴 재벌 2세도 벌금을 내야 돼. 근데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피드를 즐기면서 하루에 수십 장의 벌금을, 카메라를 딱지를 끊겨 오는 거야. 하지만 뭐 하루에 수백만 원의 벌금은 아무 돈도 아니거든. 하지만 스웨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어. 그 재벌 2세는 딱지 한 장당 6만 원으로 끊지 않았어. 얼마에 끊었을까? 스웨덴이 어떤 나라지? 복지나 형평성이 높은 나라라는 거 들어봤니?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이제 북유럽 뭐 복지 국가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 이 개인은 딱지 한 장을 6만 원으로 끊으면 안 된다. 너는 재벌 2세다. 보통 일반 서민에 비해서 재산이 10,000배가 많으니까 6만 원에 10,000배를 곱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때렸다? 6억 원에, 한 장당 6억 원의 과태료를 때린 거야. 이러니까 스웨덴 재벌 2세도 이제 밤마다 과속을 하지 않는 거야.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보면 속도를 확 줄이는 거지. 어이구 벌금 나갈까봐. 이렇듯이 어때? 스웨덴은 좀 그래도 좀 공평하고 공정하고 좀 정의로운 사회. 어떠니? 이 판단은 너희들한테 한번 맡겨볼게. 추가로 필요하면 질문하면 선생님 스웨덴 얘기는 수업 시간에 또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제적 유인책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 유인책 예는 2번이 있습니다. 2번. 자, 그럼 2번 요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 경제 세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모둠 토론 활기차고 아주 멋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 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